순서로 소득이 높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아니면 편안한 전문직을 선택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말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한의사로 근무하였었고요. 이후 고려대 로스쿨과 대형 로펌을 거쳐서 올해 5월부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의료 분야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의사로 근무할 당시에 한의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에서 근무하였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사, 한의사분들과 협진하였던 경험이 변호사가 되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소송도 하지만 의료에 대한 범위는 생각보다 많이 넓어서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한의사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악플이 남겨졌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료 광고 사건에서 자문을 해드리거나 계약서 검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의 경우에도 의료 분야는 일반적인 광고와 다르게 표시광고법 외에도 의료법상 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약서 검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체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와 다르게 의원의 양도 양수에는 행정법상으로, 의료법상으로 다양한 법적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료사고에 대한 수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병원 측 대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 치유 대리에서도 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한의대 진학했던 거에는 성적에 맞춰서 진학했던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성적에 맞춰서 우선 한의학과 대학에 진학했었고 한의사로 일하면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중반 정도부터 한의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데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요.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보람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와 변호사 모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 측면에서 한의사들은 한의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한의원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한다면 변호사들은 법원, 경찰청, 검찰청,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카페 같은 곳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한의사 친구들은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이는 변호사를, 변호사 친구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라고 보이는 한의사를 서로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평소에도 종종 받는데요. 적게 버는 변호사, 한의사, 많이 버는 변호사 순서로 소득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의사의 소득은 변호사에 비해서 소득 편차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변호사는 소득의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이 삐면 환자분들은 근처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했을 때는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잘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은 반면에 변호사는 만약에 큰 보수가 있는 사건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하므로 소득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쌍방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시험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의사 국가고시를 볼 때에는 하루 만에 객관식 시험을 치르면 모든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변호사 시험의 경우는 장장 5일에 걸쳐서 치러지고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 시험, 그리고 두꺼운 책을 넘기면서 소장 같은 거를 쓰는 기록형 시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기억입니다. 당시에 공진단과 같은 한약을 먹으면서 버텼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의대에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대학원이 아니라 한의대 학부를 진학했었기 때문에 한 20살의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부대끼다 보니까 의지가 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길은 적어도 3년 동안 로스쿨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3년 이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쉽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좀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아니면 편안한 전문직을 선택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말리고 싶고요.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길이 정말 나의 직업이다, 이 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많은 후배님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의사와 변호사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저도 궁금한데요.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가 될 만한 답글을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커피도 한 잔 쏠 테니까 많은 답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